특별법 남았습니다. 그 중에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일단 요약집에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실 거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18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물적 적용범위 반가를 본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그 다음에 주거용인지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 두 번째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지 용도로 판단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라면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기억해야 되죠. 반가를 본 대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즉 대지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3번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주택 전세 그것도 주임법이 적용되죠. 그죠? 다만 오른쪽 맨 위에 일시 사용임대차는 적용이 안 된다. 숙박계약 같은 것들. 인적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죠. 이 법인이라면 승계하지 않는 게. 단 예외적 적용 2개. 동그라미 1, 2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법인 가배주택을 공사나 법인이 빌려서 무주택 서민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했을 때 법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법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예외. 대항력.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이죠. 자, 2번 대항 요건 인도와 주민등록. 그러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인도와 주민등록한 날 저당권이 설정돼. 그럼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전입신고한다 그랬죠.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3번에 인도는 점유를 말하죠. 간접점유도 되죠. 대표적으로 가배주택을 빌린 을이 갑에 동의받아 전대했고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된다. 임차인. 간접점유도 된다. 맨 밑에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고 다음 페이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반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다. 동그라미 2번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 대항력 인정된다. 3번 채권자가 기존 채권 운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다. 주임법 적용 안 된다. 가장임대차에 불과하니까 대항력 인정할 수 없다. 4번의 기억 다가구는 집업만 기재해라. 니은 타세되는 동호수까지. 타세된데 동호수 표시 안 하면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5번은 말씀드렸고 6번 주민등록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수리한 때.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수리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6번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정확하게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반려하면서 잘못됐어요. 고쳐오세요. 그래서 수정신고서가 수리됐는데 거기 잘못됐어. 그게. 그럼 대항력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대항력은 다음날 영시 생기죠. 조심할 거 3개. 갑이 을에게 주택을 팔고 그 자리에서 임차. 갑은 언제 생겨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을이 빌리고 병에게 전대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얘는 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어. 언제 대항력이 생겨?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대차한 상태에서 경매가 됐을 때 얘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멸하죠.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 못하지. 그런데 이 경락인이 을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럼 을은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면서 새로 대항력이 생겨요. 언제? 병이 소유권 취득한 즉시, 즉 경락대금 완납한 즉시. 그 세 가지 대항력, 세 가지 기억하세요. 다 출제가 된 적 있죠. 자, 대항력 주장, 대항력 주장 반가로 3번이죠. 이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로 승계. 그러니까 땅만 산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 할 수는 없죠.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로 승계한 걸로 봅니다. 주택 양수인.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대차의 우선순위 7번의 반가로 1번. 예를 보세요. 1번 저당권, 주택 임차권, 2번 저당권. 경매가 되면 1번 저당권이 말썽기준권이니까 임차권은 소멸한다. 즉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반가로 1번. 다음 페이지 보증금 회수.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명도가 동생관계죠.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 신청. 이게 집행 개시죠. 이때 주택 명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즉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 즉 주택 명도는 집행 개시. 경매 신청의 요건이 아니다.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 양가로 2에 반가로 1번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이 경매된다. 임차인이 최선순위라는 걸 전제로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는 안 되지만 없으면 경락인에게 주장도 가능하고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고 반가로 1번. 그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양가로의 첫 번째 줄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라. 그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반가로 2번.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만한 채권을 팔았다. 일반인에게 팔았다. 얘는 우선 변제권 없다. 근데 금융기관에게 팔았다. 그럼 얘는 우선 변제권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 있다. 이때 2번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지가 왜 계약을 하지. 임차인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자, 관련 판례 1번 우선 변제받기 위한 대항력권으로서 인도와 주민등록은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경매 대가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맨 밑에 3번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첫째 임대차가 끝났어. 근데 보증금 못 돌려받았어. 이때 임차인은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기각하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 3번 법원이 인용하여 등기소에 촉탁해서 1번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던 사람은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그걸 유지한 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고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해서 등기가 된 주택을 새로 임차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 4번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5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고 이런 것들 다 기억나야 돼. 존속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다,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그 2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번, 임대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갱신과 안에서 두 가지가 있죠. 조심해야 돼. 약정갱신은 당연한 거고 법정갱신과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법정갱신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2월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맨 위에 6월부터 2월까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반가로 세 번째 줄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단 반가로 이번 기간은 2년 근데 임차인만 해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고 반가로 3번 이기상 차임연체가 있던 등 채무 불이익이 있다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3번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박스 9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9개 사유 거절 사유 그 중에 1호 이기연체 기억하시고 8호 임대인이 그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 할 때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2개는 꼭 기억하자. 그리고 박스 밑에 반가로 2번 이 임차인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됐다.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죠. 단 기간은 또 2년.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또 차임 및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 요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 이렇게 되죠. 또 하나 오른쪽 4. 아까 8호 사유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 거절했는데 임대인이 그 기간 2년 동안 제3자에게 임대해버린 경우 4번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임대차 기간 2년이죠. 그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기준 금액은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임증감 청구권 약정한 차임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다. 일방적으로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서 증액은 제한된다. 1년 내 재증액 청구 못하고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 못하고 만약에 초과 지급했다면 초과한 거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일방적 증액 제한은 합의 증액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용 안 된다. 보증금 일정액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라면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그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점 변제받을 수 있죠. 자, 요건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만 갖추면 된다고요? 대항 요건. 그리고 기준 다음 페이지. 요거 수정하셨죠? 네, 그 기준 금액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5천, 4,400, 2,300, 2,0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밑에 건 됐고. 보증금 월 단위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다. 제한 있죠.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좀 낮은 거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류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하여 정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한다야. 그런데 당사자가 다른 서식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렇지 않다. 자, 임차권 승계 둘 중에 하나. 1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2번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있긴 있어. 근데 따로 살고 있었어. 이 둘 중에 하나. 그럼 그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 있는 자가 1번은 단독 승계, 2번은 사망한 임차인의 2촌의 상속인과 공동 승계. 이걸 임차권 승계를 하죠.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1월 내에 임차인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이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 요 정도. 상가 건물 임대차. 일단 양가로 2번 적용 범위. 반가로 1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그 다음에 그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활동이 영업용. 영업용인지 여부는 계약
당시 실질 용도로 판단하겠죠. 개혁 당시 실질 용도.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여기는 상위법이 적용 안 돼. 안 되는데 반가로 2. 예외적으로 요 놈들은 적용돼. 요 놈들 5개.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 시 해지, 표준계약서 사용. 5개는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밑에 주의판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그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세 번째 줄. 그렇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가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하라. 따라서 5번째 줄. 공장, 창고 등은 상가 건물이 아니야. 그런데 공장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자, 2번은 상위법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이죠. 그거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박스 밑에 환산 보증금을 기준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한 장을 넘기면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존속기간이에요. 아까 적용 범위하고 존속기간. 기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단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는 준법과 똑같고. 갱신과 관련해서도 상임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임대는 거절 못한다. 단 그 박스 8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거절할 수 있다. 1357을 기억하자. 1357. 그 다음에 밑에 범위. 아까 주임법은 1회 횟수 제한, 상임법은 기간 제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됐다. 그 내용. 전임대차와 동일하다. 기간도 동일하다. 단 차임이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법정갱신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정갱신.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기간은 1년. 그리고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된다. 이렇게 되죠. 오른쪽 2기 아니라 3기 연체 시 해지하고 있고. 상가 건물이 양도가 됐다. 기존의 을이 연체한 게 있다. 그 연체 채권을 얘가 승계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3기를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양수인에게 3기 이상이 연체가 되어야 해지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차임이 보증금의 증감 청구 또다시 증액 제한 100분의 5 초과하여 일방적 증액할 수 없다. 맨 밑에 보증금 월단위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연 1할 2푼과 한권은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거. 그럼 권리금이 나와 있죠. 양가라 3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외웁니다.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런 거 물어봐요. 뭐 3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뭐 이렇게 내거나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 4개 중에 어느 하나를 행위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가 방해가 되는 거. 방해. 1.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2.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지급을 못하도록 하거나. 3. 기존 보증금 및 등에 비추어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그런데 동그라미 밑에 박스 4개 1, 2, 3, 4
요 중에 하나가 있으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니더라. 그 중에 특히 세 번째 거 1년 6개월 조심하자.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놀리고 있었던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환가로 이번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못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은 마지막 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기간이구나 이렇게 되죠. 제척 기간이 아니라. 요렇게 나올 수 있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3년 출제가 됐어요. 이게 다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새롭게 나오게 되면 마지막 거.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가 아니라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어디 한번 엿먹어라 그러고서 제척기간 경우, 제척기간 자체가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그래도 뻔뻔하게 내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X. 시완성으로 소멸한다. 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를 인정하려면 미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된 자가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되냐? 없어도 된다. 2.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을 때도 권리금 회수는 보장된다. 1번, 2번. 그 두 가지는 일단 꼭 기억하자. 그 두 가지만. 권리금 관련된 판례. 나머지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두 가지 판례는 권리금 관련해서 나올 만한 판례입니다. 두 가지. 뭐 1번 이렇게 되겠죠. 1차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를 인정하려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나오거나, 전체 임대차연이 10년을 초과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두 개 조심하자. 맨 밑에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죠. 반가를 보면 표준 권리금 계약서죠. 이거 작성 주체가 누구예요? 국장. 누구와 협의해? 법무부 장관. 그죠? 다음 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요? 법무부 장관. 누구와 협의해? 국장.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이렇게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지금 요약집에 체크해드리는 거 확인해야 돼요. 다 했잖냐 이 자식아 네가. 중간에 빠진 거 많아요. 그럼 이 정도는 확인하죠. 그 정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